너는 피곤하게 잠자리에 든다. 깊이 피곤하다. 몸은 마치 하루가 너에게 놓아주지 않은 무언가를 짊어진 것처럼 무겁다. 눈은 감기고 싶어 하고 근육은 더 이상 아무것도 지탱하지 않기를 간청하지만 결국 머리를 베개에 기대고 밤의 고요함이 너를 감싸면 너 안에 무언가가 깨어난다. 마음이 켜진다. 생각들이 초대받지 않은 채 하나씩 떠오른다. 이미 끝난 대화의 기억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걱정들, 어지럽고 무의미한 이미지들이 어둠 속에서 번쩍이며 나타났다 사라진다. 너의 몸은 휴식을 간청하지만 너의 마음은 전원 버튼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너 안에서 조용한 불안감이 커져간다. 왜냐하면 내일 너의 몸은 필요한 것보다 적은 것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 거의 아무도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휴식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타오의 고대 지혜에서 고대 중국의 사원과 산에서 꼽힌 지식의 전통은 깊은 휴식이 단순히 마음이나 육체적 피로 또는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신체의 매우 특정한 장소에서 태어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 달려 있으며 마치 뿌리가 어둠 속에서 나무를 지탱하듯이 모든 것을 아래에서 지탱합니다. 그 에너지는 신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고갈되면 몸이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영혼은 휴식으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고대 타오 교사들은 이 문제를 단순히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그 해결책을 개발했습니다. 세대를 거쳐 스승에서 제자로 전해진 특정한 호흡법은 내부에서 그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지탱하는 뿌리를 양육함으로써 마음을 진정시키는 실천입니다. 진정한 휴식의 포털을 열어주는 열쇠,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오늘 당신은 그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머물러 주세요. 왜냐하면 이 실천의 가장 강력한 부분은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며 그것이 모든 것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당신의 에너지 열쇠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밤 내 에너지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 깊은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다고 느낀다면 이 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의식적인 제스처로 슈퍼챗을 보내며 이 공간의 에너지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중국의 숨겨진 산사에서 고대 도가 수행자들은 세계의 어떤 전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 몸을 관찰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뼈, 근육, 장기가 병렬로 작동하는 기계로서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를 보이지 않는 흐름에 살아있는 시스템, 각 장기를 감정 상태와 연결하고 각 감정 상태를 의식 수준과 연결하며 각 의식 수준을 인간이 삶과 조화롭게 또는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연결하는 에너지의 강과 호수로 구성된 내면의 풍경으로 연구했습니다. 이 내면의 지도는 추상적인 의미에서 철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세기 동안의 조용한 관찰, 이른 아침의 추위 속에서 지속적인 실천, 그리고 인간이 내면에서 외부로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스승과 제자 간의 직접적인 전수를 통해 구축된 경험의 과학이었습니다. 그 복잡하고 정밀한 내면의 지도 안에는 스승들이 가장 신성하고 결정적인 원천으로 여기는 한 원천이 있었다.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관찰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명확함으로 모든 존재에 나타나는 그 원천. 그 원천은 신장이었다. 도교 전통에서 신장은 단순히 혈액을 걸러내고 소변을 생성하는 기관의 쌍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의 가장 깊은 근원, 스승들이 전기라고 부르는 것을 저장하는 그릇이었다. 정은 원초적인 본질로 당신이 잉태되는 순간에 받는 에너지이며 태어나기 전부터 보이지 않는 유산으로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다. 정은 삶 동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화되는 음식이나 호흡하는 공기와는 다르게
원래부터 주어진 독특하고 반복할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생명력으로 만들어진 물질이며 그 풍부함이나 부족함은 당신의 건강의 질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존재의 질, 열정의 능력, 역경에 대한 저항력, 그리고 사랑하고 창조할 수 있는 깊이를 결정합니다. 징징은 에너지 몸에서 가장 밀도가 높고 소중한 물질로 이해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다른 시스템이 의존하는 궁극적인 연료였습니다. 스승들은 그것을 어둡고 깊은 물, 마치 표면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지하 호수와 같다고 묘사했지만 그 호수는 모든 샘, 모든 강, 땅 위에 자라는 모든 식물을 공급합니다. 그 호수가 가득 차 있을 때 그 위에 나무는 풍성하게 꽃을 피웁니다. 호수가 말라버리면 나무는 잎을 잃고 열매는 맺히지 않으며 뿌리는 수축하고 그 나무의 전체 생명은 멸종에 대한 조용한 투쟁이 됩니다. 그러나 스승들은 이 은유를 넘어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이 자원을 소모하는 생활 패턴이 무엇인지 놀라운 정확도로 식별했으며 현대 과학이 수세기 후에 전혀 다른 경로로 이를 확인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정확성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속적인 두려움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소비자였습니다. 실제 위험 앞에서 나타나고 위험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날카로운 두려움이 아니라 신경계의 바닥에서 지속적인 진동처럼 살아있는 만성적이고 조용하며 이름 없는 두려움입니다. 충분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두려움, 영혼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보일까 두려움. 그 두려움은 결코 큰 소리로 발음되지 않으며 결코 인정되거나 이름 지어지지 않지만 누구의 시선도 없이 닫힌 방에서 타들어가는 촛불처럼 지속적이고 느리며 눈에 띄지 않게 신장의 징을 소모합니다. 선생님들이 이해한 바는 여전히 우리를 말문이 막히게 하는 명확한 사실로 두려움과 신장은 단순히 같은 시스템 내에서 공존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호작용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신장을 고갈시키고 약한 신장은 더 많은 두려움을 생성합니다. 이는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 순환이며 뿌리에 직접 개입함으로써만 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선생님들은 현대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이 본질의 다른 소비자들을 식별했습니다. 진정한 휴식 없이 계속되는 일, 즉 몸이 다음 노력 사이에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허락을 결코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연적인 낮과 밤의 리듬에서의 단절은 도교 전통에서 음식만큼이나 근본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인공 조명 아래에서 자정의 낮의 빛을 시뮬레이션하는 화면 앞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주고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쌓인 정서적 고갈, 현대 세계가 정상으로 간주하는 소음과 과도한 감각 자극에 대한 만성적인 노출, 그리고 오늘 당신이 배우고 있는 것에 특히 중요한 것은 충분하지 않은 수면의 밤이나 시간의 양은 있지만 회복을 가져오지 않는 수면입니다. 왜냐하면 신장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로 침대에 누운 신체는 그 상태에서 활성화되어야 하는 수리 과정을 수면 중에 수행할 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이토록 혁신적이고 현대 세계가 우리에게 제공한 모든 것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교 스승들은 단순히 문제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의 어떤 전통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신장이 단순히 징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 의식적인 호흡, 그 특정 신체 부위로의 주의 집중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실천을 통해 그 에너지의 고가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되돌리고 다시 지하 호수의 수위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는 아니지만 도교의 지혜는 항상 실제 과정의 인내심을 가지고 즉각적인 변화를 약속하는 것에 대해 불신했습니다. 진정으로 점진적이고 깊고 영구적인 방식으로입니다. 비가 내린 후 물이 느리게 호수로 돌아가는 방식처럼 서두르지 않고 힘들이지 않으며 그 귀환을 지배하는 법칙들이 인간의 어떤 긴급함보다 더 오래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도교의 고전 텍스트, 즉 스승들의 혈통 내에서 비밀리에 전해졌고 왜곡 없이 받을 수 있는 성숙함을 증명한 사람에게만 도달했던 텍스트들은 신장을 생리학적 요소와 우주론적 요소를 혼합한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서양에서는 낯설게 여겨지지만 내부적으로 완벽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문, 중국어로는 명문이라고 불리며 인간 존재의 원초적 불꽃이 거주하는 문턱이자 몸의 모든 다른 시스템으로 방사되는 곳입니다. 그 불꽃은 시적 은유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능적 설명으로 교사들이 그들의 실천을 통해 인식할 수 있었고 모든 유기적 과정을 활성화하는 생명력을 따뜻함으로 이해했던 것, 내부 장기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깊은 순환을 촉진하며 약해질 때 보편적이고 무시당하는 증상인 허리 부위의 차가움을 초래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부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서 만성적인 수축과 냉각 상태에 있으며 이름이 붙여지지 않지만 신체는 이를 근본적인 불안정성의 지속적인 신호로 기록합니다. 만약 당신 안에 이 고대의 지혜를 인식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댓글에 다음과 같이 적어주세요. 나는 내 생명 에너지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당신의 내면에서 공명한다면 에너지 교환의 일환으로 슈퍼차트로 이 채널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활성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가 우리 몸에 거주하고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느낄 시간이 훨씬 전에 외부 세계는 이미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림은 첫 번째, 의식적인 생각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책임은 아침 식사 전에 마음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대화, 약속, 자신과 타인의 기대는 신경계가 지속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속도로 쌓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안전 신호가 결코 도착하지 않는 지속적인 활성화 상태에서 흘러갑니다. 몸은 결코 경계를 낮출 진정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처리하는 것을 멈추고 단순히 아무 것에도 반응할 필요 없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받지 못합니다. 도교 전통이 명확하게 이해했던 것은 현대 세계가 겨우 회복하기 시작한 것으로 몸은 실제 위험과 상상된 위험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숲의 어둠 속에서 포식자의 위협과 내일 아침 중요한 발표의 위협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동일한 반응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동일한 호르몬 세트가 조직을 채웁니다. 동일한 긴장 구조가 근육에 설치됩니다. 동일한 심박수의 가속화, 동일한 횡격막의 수축, 동일한 주위의 좁아짐이 인간을 자신의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과도하게 경계하게 하며 반응적으로 만들어 신체가 충분히 빠르게 보충할 수 없는 자원을 소비하게 만듭니다. 요구는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각 걱정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 에너지 흔적을 남깁니다. 긴장된 대화가 자연스러운 해결 전에 중단될 때마다 그것은 조직의 섬유 속에 남아있는 보류된 진동으로 남아있습니다. 압박감 속에서 내린 모든 결정은 신체의 지혜가 참여할 충분한 시간이 없이 이루어지며 이는 유기체의 어딘가에 수축의 흔적을 남기고 그곳에 남아 이전 날들의 긴장층 위에 쌓여가며 우리가 만성 스트레스라고 부르는 내부 경직의 구조를 천천히 구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름이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입니다. 도교 전통에는 인간이 진정으로 휴식을 취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일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여겨진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신셴이라고 불렀으며 이는 영혼, 빛나는 의식, 인간의 마음에 거주하는 가장 높은 지능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신은 진정한 명확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특성이었으며 단순히 빠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요했습니다. 진정한 깊이로 느끼고 단지 표면적인 강도로 느끼지 마십시오. 자동화된 학습된 패턴이 아닌 진정한 존재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쉔은 낮 동안 그 기능을 수행하고 밤 동안 재생되기 위해 스승들이 앵커라고 설명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 아래에 확고한 기반,
에너지에 단단한 땅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깊은 구덩이에 빠질 두려움 없이 휴식에 몰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 땅, 그 뿌리, 그 앵커는 바로 신장의 에너지였습니다. 그 안에 거주하는 징은 밤이 오면 쉔이 쉴 수 있는 기초였습니다. 신장 에너지가 약해지면 쉔은 점진적으로 그 앵커를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현대 세계가 단순히 성격의 특징이나 바쁜 삶의 불가피한 결과로 간주할 정도로 정상화한 작은 신호들입니다. 한 가지에 오랫동안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명확한 이유 없이 생각이 다음으로 뛰어넘는 경향이 있다. 신체적으로는 한 곳에 존재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다른 곳에 있는 느낌이 든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순간을 진정으로 즐길 수 없는 무능력, 항상 완전한 몰입을 방해하는 또 다른 처리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밤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상으로 간주하게 된 그 익숙한 상태, 몸은 침대 위에서 완전히 가만히 있지만 마음은 끝없는 복도를 달리며 과거를 되짚고 미래를 투사하는 에너지가 몸의 고요함에 비해 완전히 불균형한 상태이다. 진기 계속 줄어들면서 신호는 더욱 뚜렷해지고 무시할 수 없게 된다. 일상적인 휴식으로 사라지지 않는 피로, 8시간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존재하는 그 탈진감, 커피나 운동, 휴가로도 해결되지 않는 피로는 수면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의 고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수준에서의 욕망의 점진적인 감소, 단순히 성적 욕망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 하루를 기쁨의 어느 정도로 일어나 맞이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감소입니다. 세월이 정당화하는 것보다 더 빨리 늙는 느낌. 왜냐하면 도교적 관점에서 조기 노화는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라 그 더 깊은 에너지, 저장고의 점진적인 고갈이 신체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즉시 인식하는 느낌, 완전히 현재에 존재하지 않지만 살아있다는 느낌, 제대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지만 기능하고 있는 느낌, 마치 자신과 경험 사이에 유리막이 있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그리고 이 장에서 제안하는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규율의 부족이 아닙니다. 충분히 노력하지 않거나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진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에너지원이 회복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소모되고 있는 유기체의 완벽하게 논리적인 반응입니다. 몸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로 어떤 근본적인 것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이 필요로 하는 대답은 더 많은 통제, 더 많은 정신적 훈련, 추가적인 스트레스 관리 기술이 아닙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대답은 누군가가 그에게 잃어버린 것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뿌리가 치료받아야 합니다. 원천이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그 위에 모든 생명을 지탱하는 지하 호수가 마침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물을 받아야 합니다. 도교의 스승들은 현대인이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더라도 정확히 이러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글은 인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뛰고, 듣지 않고 말하고, 쉬지 않고 자고,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먹는 혼란의 시대를 놀라운 정확도로 묘사했습니다. 속도가 효율성과 혼동되고, 소음이 활력과 혼동되며, 끊임없는 움직임이 생산성과 혼동되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보다도 뿌리로 돌아가는 실천이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영적 사치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인간으로 인식되기를 원하는 모든 인간에게 생존의 필요가 될 것이며 결코 멈추지 않는 시스템의 일부분에 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몸도 진정한 휴식을 원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적어보세요. 내 에너지는 휴식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당신의 내면 깊숙이 공명하고 있다면 에너지 감사의 제스처로 슈퍼챗을 보내 이 가르침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본질에는 활동적인 마음이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이것은 도교의 스승들이
후속 심리학이 초월하지 못한 정확도로 식별한 중심적인 역설이다. 스스로를 침묵하게 하려는 마음은 제거하고자 하는 소음을 생성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다. 이는 내부에서 스스로 빠져나갈 길이 없는 원형의 움직임이다. 바라보는 눈을 보려 하거나 자신의 손이 들이우는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 노력은 단순히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낳는다. 왜냐하면 활동적인 사고에 맞서 싸우는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 또 다른 활동적인 사고가 되고, 밤 동안 마음에 나타나는 것을 제어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시스템 위에 추가적인 활성화의 층을 더하기 때문이다. 현대 세계가 불면증과 야간 불안을 다루기 위해 개발한 접근 방식은 거의 항상 문제가 정신적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며, 따라서 해결책도 정신적이어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생각을 재구성하기 위한 인지 기술, 그 생각에 동일시하지 않고 관찰하기 위한 마음 챙김 전략, 근육 긴장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점진적 이완 방법, 특정 자극을 휴식 상태와 연관짓기 위해 뇌를 조건화하려는 수면 위생 의식. 이러한 모든 접근 방식은 각자의 한계 내에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근본적인 맹점을 공유하는데, 이는 수천 년 전 도교 스승들이 침묵을 추구하면서 뿌리를 무시하는 모든 시스템의 원인 오류로 지적한 동일한 맹점입니다. 원인을 건드리지 않고 증상만을 다룹니다. 문제의 표면에서 작업하지만 문제의 근원은 그 깊이에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교적 관점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지적하며 이해하게 되면 엄청나게 해방감을 줍니다. 밤에 잠잠해지지 않는 마음은 원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유기체의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신호입니다. 그것은 신장에 있는 에너지 저장소에서 기인한 불균형의 가시적 표현입니다. 이 저장소가 충분히 회복될 때 어떤 정신적 기술도 인위적으로 복제할 수 없는 효과를 마음에 미칩니다. 진기 풍부하고 신장 에너지가 가득할 때 그 신성한 정신이나 빛나는 의식은 스스로 뿌리를 찾습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그렇게 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의지력이 적용된 것도 아닙니다.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나무가 충분한 물과 비옥한 토양이 뿌리 아래에 있을 때 꽃을 피우기 위해 지침이 필요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교사들이 수세기에 걸쳐 직접 관찰을 통해 발견한 것과 도교의 호흡이 접근 가능한 실천으로 번역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호흡하는 행위와 유기체의 더 깊은 에너지 상태 사이에 직접적인 소통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로는 이성적인 마음을 완전히 우회하며 마음이 이해할 필요도 믿을 필요도 특별한 방식으로 협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경계 자율 시스템을 통해, 횡격막을 통해, 특정 호흡 패턴으로 생성되는 복압을 통해 작동하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이 아직 완전히 적절한 측정 도구를 갖추지 못한 어떤 것을 통해 몇 주 동안 이 호흡을 연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는 의식과 뿌리 사이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활성화되면 말로 설명하기 전에 내부에서 느껴지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올바른 깊이로 호흡하고 주의를 위가 아닌 아래로 향하게 할 때 횡격막은 일반적인 호흡보다 더 내려가고, 신장 위치에 있는 복부와 요추에 부드럽지만 중요한 압력을 가합니다. 이 압력은 외상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된 마사지로 인체가 매 호흡마다 받도록 설계된 마사지이며,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부정당해온 호흡의 얕음이 이를 방해해왔습니다. 해당 부위의 혈액순환이 증가합니다. 내부 온도가 약간 상승합니다. 수축되고 차가웠던 조직은 아무도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지만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위협에 대한 자동 반응으로 신경계가 유지해온 긴장을 지탱하고 있던 조직은 양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흡입 동안 복부가 바깥쪽으로 확장됩니다. 요추가 공간을 받습니다. 그리고 태극 철학에서 생명의 원천으로 여겨지는 신장, 일상 경험에서는 아프지 않을 때는 신경 쓰지 않고 잊혀진 등
부위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신장들이 항상 기다려온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정확한 순간에 숨을 참을 때 몸 안에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방금 흡입한 산소가 지속적인 호흡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효율성으로 깊은 조직으로 분배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적당히 축적될 때 잘 문서화된 혈관 확장 효과를 가지며 순환계에 신호를 보내 주변 지역으로 작용 반경을 확장하도록 합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생존 시스템에 의해 필수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신체의 이러한 지역은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혈액, 열, 영양을 덜 받게 됩니다. 공기에 지속적인 움직임이 없으면 자극을 주고 반사적으로 처리할 무언가를 제공하지 않는 마음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만들어질 수 없는 고요한 순간을 경험합니다. 강제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침묵이 아니다. 그저 그 순간의 활동을 유지하는 자극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침묵이다. 그것은 진정한 개방이다. 그리고 그 개방 속에서 비록 몇 초밖에 지속되지 않더라도 시스템은 그 상태를 측정 가능하고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정보를 받는다. 호흡을 내쉬는 속도가 들이마시는 것보다 느릴 때 뇌와 주요 장기들을 연결하는 부교감 신경계의 주요 경로인 미주신경은 어떤 긍정적인 생각도 직접적으로 생성할 수 없는 활성화를 받는다. 심장은 느려진다. 혈관은 이완된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거의 정지 상태에 있는 소화 시스템은 몸이 위협이 있을 때 소화하는 것을 우선사항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리듬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다. 골반의 깊은 근육, 바닥 근육, 허리 지역의 근육, 우리가 너무 자주 수축된 상태로 유지하여 더 이상 긴장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근육들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물리적 이완과 함께 물리적 이상의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몸은 몸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 즉 실제 감각의 언어, 그리고 정신적 개념의 언어가 아닌 언어로 의식적으로 자신을 거주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루 종일 표면에 있었던 누군가가 내부로 돌아왔고 그 귀환은 그가 혼자서 지탱해왔던 것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실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다음과 같이 적어주세요. 나는 내 평화를 호흡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계속 확장될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면 이 커뮤니티에 대한 의식적인 지원으로 슈퍼차트로 이 공간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당신이 지금부터 할 일을 인식하세요. 당신은 기술을 적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실험실에서 설계한 프로토콜을 실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수천 년 동안 당신과 같은 인간들이 실천해 온 것을 연습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살아온 세대의 지혜에서 정제된 것이며 현대 세계의 편안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스승에서 제자로 사랑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세상의 힘도 중단할 수 없는 보존의 사슬을 통해 당신에게 도달했습니다. 그 연속성에는 깊이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행위에는 존중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공간을 준비하세요. 이 실천을 위해 특별한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촛불, 향, 어떤 종류의 의식용 물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내면의 진정한 태도와 연습하는 동안 완전히 존재하려는 명확한 의도입니다. 몸은 침대에 있지만 마음은 내일 할 일 목록을 검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방이 통풍이 잘 되고 너무 차갑지도 덥지도 않은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세요. 프로세스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장치는 꺼지거나 음소거되어야 합니다. 도교 스승들은 기, 구이, 즉 호흡과 함께 움직이며 연습을 통해 기르는 생명 에너지가 제공되는 주의의 질에 반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연습에 대한 존중,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누군가가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이기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신의 몸에 대한 존중입니다. 등을 대고 누우세요. 몸의 무게가 완전히 누워있는 표면에 맡겨지도록 하세요. 완벽한 자세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정직한 자세를 찾아보세요. 몸의 각 부분이 지지를 받고 있으며 혼자서 아무것도 지탱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수 있는 자세입니다. 팔은 몸의 양옆에 놓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많은 전통에서 개방과 수용의 자세로 이해되는 제스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는 더 편하다면 몸 위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한 손을 가슴, 즉 흉부 중앙에 있는 심장 부위에 올려놓고 다른 손은 배에, 배꼽 바로 아래에 놓습니다. 이 공간은 도교 전통에서 하단단전, 단티안으로 알려져 있으며 몸의 에너지 중력 중심으로 에너지가 저장되고 균형을 이루며 다른 모든 시스템으로 분배되는 지점입니다. 손은 장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식의 도구로 연습 중에 발생하는 일을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안테나와 같습니다. 부드럽게 눈을 감으세요. 눈을 꽉 감지 마세요. 다침을 강제로 만들지 마세요. 마치 노력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그냥 떨어지게 두세요. 마치 눈꺼풀이 중력에 의해 자연스러운 자리를 찾는 것처럼. 그리고 완전한 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단지 있는 것을 관찰하세요. 이 순간의 호흡의 리듬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관찰하세요. 어떤 수정도 없이, 어떤 변화의 의도도 없이. 각 숨을 쉴 때 어떤 손이 더 많이 움직이는지 관찰하세요. 만약 가슴의 손이라면 당신의 호흡은 높고 얕으며 하루가 신경계의 패턴에 남긴 경계 모드에 여전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복부의 손이라면 몸의 어떤 부분이 이미 스스로 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몸의 온도도 관찰하세요. 허리 부위, 신장이 있는 그 지역은 차갑거나 따뜻한가요? 긴장되어 있거나 상대적으로 느슨한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정직한 관찰은 귀중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직한 정보는 올바른 출발점입니다. 그 관찰을 바탕으로 첫 번째 사이클을 시작합니다. 코로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4까지 세어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각 숫자가 심장 박동의 간격을 가지도록 하여 다음 숫자로 서두르지 않고 필요한 시간을 가지게 하세요. 1, 2, 3, 4. 숨을 들이쉬는 동안 의식적으로 아래로 주의를 기울이세요. 숨이 가슴에 국한되지 않고 따뜻하고 밀도가 있는 흐름처럼 내려가서 몸통의 중심을 지나 허리까지 내려간다고 상상하세요. 그곳은 신장이 척추 양쪽에 위치한 깊고 조용한 공간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이미지나 영화 같은 시각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가려는 의도와 보통 완전히 무시하는 신체의 한 영역으로 주의를 기울이려는 의지만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각이 저절로 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열감, 간질거림,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온도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이 흡입 동안 복부는 부드럽게 바깥쪽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 위에 놓인 손은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하며 마치 조수에 의해 떠오르는 배처럼 서두르지 않고 힘들이지 않으며 오직 들어오는 공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의해 추진됩니다. 흡입이 끝날 때 폐가 가득 차지만 긴장이 없는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7까지 세며 숨을 참습니다. 1, 2, 3, 4, 5, 6, 7. 이것은 전체 주기에서 가장 섬세하고 강력한 순간입니다. 두 움직임 사이에 단순한 일시 정지가 아닙니다. 이는 몸이 지속적인 공기의 움직임이 허락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의도적인 정지 상태입니다. 방금 흡입한 산소는 신체의 가장 깊은 조직으로 분포됩니다. 보유로 생성된 열이 허리 부위에 도달합니다.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압력이 부드럽게 장기를 마사지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움직이는 감각적 자극이 없을 때 마음은 어떤 명상 기술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진정한 고요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연습 초기에 7초를 불편함 없이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4번 또는 5번부터 시작하고 몸이 익숙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시간이 늘어나도록 하세요. 보유는 결코 불안이나 숨이 막히는 느낌을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시간을 줄이세요. 중요한 것은 고요의 질이지
정확한 카운트의 지속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입으로 내쉬면서 내부적으로 8가지 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쉬는 것은 놓아주는 순간이며 정확히 그렇게 놓아주는 행위여야 하고 밀어내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지 마세요. 힘을 주어 내보내지 마세요. 천천히 지속적이고 부드럽게 내보내세요. 마치 완전히 가득 찬 용기가 추가적인 도움 없이 빈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처럼요. 입술은 약간 벌어져 있을 수 있으며 저항 없이 공기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만 벌어져야 합니다. 휘파람 소리나 마찰 없이요. 숨을 내쉬면서 공기와 함께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이 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순히 신체적인 긴장만이 아니라 오늘 오후에 끝나지 않은 대화의 무게가 여전히 목이나 어깨 어딘가에 느껴지는 것. 앞으로 며칠 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몇 시간 동안 허락 없이 당신의 마음을 괴롭혀 온 것. 이미 끝난 작은 사건에 대한 짜증이지만 그 진동이 여전히 가슴에서 울려 퍼지는 것. 당신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었던 몇 주 또는 몇 개월간의 누적된 피로. 모든 것은 공기와 같은 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몸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며 세상이 그 위에 무게를 두기 전에 자신과 조금 더 비슷해진다. 호흡의 끝에서 폐가 거의 비어 있을 때 스승들이 보존의 문턱만큼이나 신성하게 여겼던 두 번째 문턱이 있다. 그것은 다음 주기가 시작되기 전의 순간이다. 몸은 공기가 비어 있고 아직 더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시 채우지 않고 잠시 그곳에 머물러라. 한두 초 동안. 연습의 시작에서 눈꺼풀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개방의 태도로 그 빈 공간에 머물러라. 다음 움직임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이 순간 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의식적인 인식으로서 이 문턱 또한 거주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몸이 공기를 요구할 때 당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유기체의 지능이 요구하기 때문에 다음 주기가 시작된다. 이 패턴을 완전하게 7번 반복하세요. 각 호흡을 내쉴 때 소리내어 말하지 않고 내부에서 유지하세요. 단지 의도의 씨앗처럼 호흡과 함께 몸 안으로 여행하는 문구를 마음에 담으세요. 내 에너지가 신장으로 돌아온다. 이것을 지적인 확신으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이미지로 시각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방향으로서 남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직 남쪽을 볼 수 없더라도 말입니다. 씨앗은 발아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찰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비옥한 땅과 삶이 자신의 속도로 작동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7번째 주기가 끝난 후 기술을 완전히 놓아버리세요. 특정한 결과를 찾지 마세요. 제대로 했는지, 느껴야 할 것을 느꼈는지 분석하지 마세요. 몸이 스스로 호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당신이 7개의 주기가 만들어낸 고요 속에서 쉬는 동안 몸은 자신의 리듬에 맞춰 계속 호흡하게 됩니다. 마치 누군가 물을 휘젓고 손을 뺀 후에 호수는 자신의 수위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실습을 여러 세대에 걸쳐 전수한 스승들은 초보 수련자들이 자주 과소평가하는 한 가지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일관성이 강도를 훨씬 능가합니다. 매일 밤 실제로 존재하며 수행하는 진정한 품질의 7개 주기는 다른 곳에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수행한 100개의 주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비정기적인 실습은 비록 풍부하더라도 몸이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신경 및 에너지 패턴을 구축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의 실습은 비록 짧더라도 누적적으로 시스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물이 돌을 파내는 것과 같으며 그 힘이 아니라 지속성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일관성, 즉 매일 밤 자신의 방의 고요함 속에서 표현되는 뿌리에 대한 충실함은 몸이 인식하고 반응하는 자기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이번 밤에 이 의식을 실천할 계획이라면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숨을 쉬고 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서 내면에서 깊은 평화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낀다면 이 의식의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슈퍼챗을 보내며 그 에너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몸에서 이 연습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것은 여행자가 그 안을 진행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영토처럼 층으로 펼쳐지는 변형이다. 각 층은 실제이다. 각 층은 고유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 층의 시간에 대한 조급함은 이 연습이 마주칠 수 있는 유일한 진정한 장애물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즉각적인 결과에 대한 욕구는 뿌리가 재건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층, 가장 즉각적이고 연습의 첫날부터 가장 관찰 가능한 것은 신체적 변형이다. 몸은 진정한 무게를 찾기 시작한다. 그 무게는 탈진의 무게가 아니라 진정한 휴식의 무게이다. 이를 경험한 사람은 즉시 인식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 탈진의 무게는 억압적이며 패배감으로 아래로 눌러온다. 진정한 휴식의 무게는 해방감을 주며 중력이 적이 아닌 몸을 아래로 깊이로 그것을 지탱하는 침대로 내려가도록 초대하는 동맹이 되었다는 느낌이다. 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아무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긴장을 유지하던 근육들이 풀리기 시작한다. 어깨가 몇 밀리미터 내려가는데 이는 적어 보이지만 에너지적으로는 엄청난 해방을 의미한다. 턱이 풀리고 손이 열리며 가슴 부위, 즉 심장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단단해진 그 장소가 조금 더 공간을 찾는다. 주기 중 어느 지점에서 자발적인 한숨이 나올 수 있는데 이는 의식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표현할 허락을 찾은 호흡기 시스템의 어딘가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다. 또는 모든 몸이 마치 방금 깨어난 동물처럼 쭉 뻗는 그런 넓은 하품이 나올 수 있다. 이 신호들은 우연이나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자율신경계가 교감 상태에서 부교감 상태로, 경계 모드에서 회복 모드로, 생존 모드에서 치유 모드로 전환을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정확한 지표입니다. 부교감 상태에서 발생하는 일은 단순한 근육 이완을 훨씬 넘어섭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체내의 위협이 감염과 싸우는 것을 더 긴급한 위험이 있을 때까지 미룰 수 있다고 판단하여 면역 체계가 체계적으로 억제되지만 이제 면역 체계는 그 활동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수면 중에 발생하는 세포 재생, 현대의학이 점점 더 매혹적으로 문서화하기 시작한 이 과정은 손상된 단백질 제거부터 기억의 강화, 하루의 사건에 대한 감정 처리까지 포함되며 스트레스가 부여하지 않았던 자원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허리 부위의 온도, 신장 에너지 상태에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지표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겨온 만성적인 차가움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닌 방의 온도나 덮고 있는 담요의 수에 의존하지 않는 내부의 열에 의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오며 뿌리가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변형의 층은 일관된 연습 몇 주 후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보다 더 조용하고 그 표현이 더 미묘하지만 그 범위는 훨씬 더 깊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신의 두려움과 유지하는 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도교적 실천으로 사라지지 않는데 두려움은 생존 시스템의 지능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완전히 비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변화하는 것은 그것과의 관계입니다. 두려움 앞에 서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흡수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신경계의 신호로 인식하고 듣고 명확하게 평가하며 자동적으로 충동에 휘말리지 않고 어떤 반응이 필요한지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두려움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변화는 마음이 새로운 감정 관리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지탱하던 에너지의 뿌리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지하 호수가 가득 차면 표면에 파도가 일어날 수 있지만 호수 자체는 위협받지 않습니다. 호수가 비어 있을 때는 표면의 작은 동요조차 바닥이 드러날 위험이 있습니다. 도교 스승들은 신장 정수가 회복될 때 강화되는 것을 위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즈라고 불렀고 의지, 결단력, 자신의 방향을 유지하려는 깊은 능력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지는 현대 세계가 미화하는 자제력의 의지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노력으로 무언가를 자제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더 오래되고 더 유기적이며 나무의 뿌리가 땅을 파고드는 힘과 더 비슷합니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강제가 아니라 자연의 표현이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수가 풍부할 때 지는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전에 내부의 싸움을 요구하던 결정들이 명확해진다. 이전에 유지하기 어려웠던 약속들이 스스로 지켜진다. 이전에 세우기 불가능해 보였던 습관들이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게 자리 잡히는데 이는 어떤 투쟁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지친 상태에서 지속적인 노력의 질감을 가지고 있던 삶은 흐름, 방향, 일이 예상보다 적은 저항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느낌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세 번째 변형의 층은 나타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이성적 분석의 언어로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층이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현실적이며 직접적인 경험에서 완전히 검증 가능하다. 이 층을 알고 있는 스승들은 충분한 시간 동안 연습하여 왜곡 없이 이를 받을 준비가 된 제자들과의 친밀한 대화의 맥락에서 이를 전달했다. 그것은 몸의 기억으로의 회귀라고 불렸다. 뇌에 정리된 파일처럼 저장되는 사건과 단어의 기억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고 오래된 무언가였다. 세상이 인간에게 있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인간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아는 기억, 생각 없이 숨쉬는 법을 아는 기억, 외부 개입 없이 치유하는 법을 아는 기억, 끊임없이 통제할 필요 없이 몸을 신뢰하는 법을 아는 기억, 마음의 해석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조직의 지혜를 듣는 법을 아는 기억, 외부에서 내부로가 아니라 내부에서 외부로 살아가는 법을 아는 기억, 이것이 현대 세계가 삶이 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향이다. 이 기억은 유기체의 가장 깊은 조직에 살아있다. 현대 생물학이 세포 기억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에 살고 있으며 3000년 전 도교 스승들이 이성적인 마음보다 앞서 있는 몸의 지혜로 묘사했던 것으로 작동하기 위해 그 허락이나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기 깊이 회복되면 이 지혜는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 묻혀있던 유기체의 가장 밀집된 층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출현은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으로 느껴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어떤 상태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당신에게 속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연습 자체의 한계를 넘어 아름답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밤의 기술로 배운 호흡 패턴이 낮 동안 호흡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으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체는 그 호흡이 만들어내는 깊이와 고요함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후 스스로 그것을 찾기 시작하고 긴장이나 불확실한 순간에 본능적으로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움직이는 방식은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변화하지만 당신 주위의 사람들은 때때로 당신을 놀라게 할 만큼 명확하게 그것을 인식합니다. 당신의 존재에는 뭔가 다릅니다.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닿을 수 있는 것보다 분명히 더 깊은 곳에 살아있는 무언가로부터 오는 조용한 중력, 뿌리, 안정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해진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발 아래에 땅이 있습니다. 당신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그로부터 자라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이 연습이 당신의 삶의 적절한 순간에 도착했다고 느낀다면 이렇게 적어보세요. 내 에너지는 내면에서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식 있는 커뮤니티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에너지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슈퍼챗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단순히 호흡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대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현대 세계가 서둘러 잊어버린 무언가를 가리키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몸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정복하는 것이 아니며 깊은 잠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평화는 정신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영향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원천이 가득 차고 몸이 오늘 아침 처음 눈을 뜨고 기다려온 신호를 받았을 때입니다. 당신이 안전하다는 신호입니다. 노화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뿌리가 단단하다는 신호입니다. 지하 호수가 가득 차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 방의 고요함이 당신을 감싸고 마음이 평소의 대화, 투사 및 이미 지나간 날에 대한 끝없는 검토로 활성화되려고 할 때 이제 당신은 이전에 없었던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열리는 포털입니다. 내 개의 숨을 들이쉬는 시간, 그 숨이 몸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가는데 걸리는 4초. 시간이 신성해지고 마음이 자유의 순간을 찾는 고요한 7초.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세상에 돌려주는 8초의 숨을 내쉬는 시간, 7개의 주기. 그리고 그 후에는 오직 존재만이 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몸,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의 방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숨의 리듬. 이 채널은 기억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진정한 변형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음 기술이나 다음 조언, 아직 읽지 않은 정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 그것은 첫날부터 몸 안에서 뛰고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 오는 것이며 항상 거기에 있었고 결코 떠나지 않았으며 당신이 주의와 존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필요로 했던 곳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공명했다면 구독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는 이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공감되었다면 구독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와 함께 걸어가세요. 그리고 이 영적 공간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면 의식적인 지원의 제스처로 슈퍼챗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구를 마음에 새기세요. 숨이 깊어질 때 영혼은 어떻게 쉬는지를 기억합니다.